이제 이름하여 정상가족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가족의 정상성, 이거는 정상가족이라 하는 거는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덧붙여서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시면 가족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흔히들 가족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family decision making 이런 개념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가족이야말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또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충돌도 더 많고 갈등도 더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가족과 사회는 상당히 분리된 영역이다. 그래서 공사 영역의 이분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새로운 논의들이 나와서 오히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게 서구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족의 권위주의랑 관련해서는 세 번째 주제하고 네 번째 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위주의를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세 번째, 제가 그 40페이지에서는 한국인에게 얼마나 가족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거의 공기와 같은 존재다, 내지는 뭐 한국처럼 가족주의가 발달된 곳이 없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가족 내 권위주의에서 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주제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위주의적 인성에 대해서는 앞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개인의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뭐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제 고려 때 지금은 퇴임하신 그 최재석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가족주의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40페이지 제가 밑에 두 번째 줄부터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가족주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서의 가족주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첫째, 사회 구성 단위는 집이란 인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서구식 개인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집이 어떠한 사회 집단보다 중시가 되고, 개개인은 집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집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집안의 인간관계는 상하 신분 서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 내 인간관계가 외부 사회까지 확대되어서 유사가족 공동체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의 가족의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항상 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한국인의 가족주의랑 관련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조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그 미국 유학 시절에 MBA 그 졸업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누가 졸업을 한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거길 딱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학생이 걸어 나오니까, 그동안은 그 학장님께서 학위를 수여하시다가 학장님은 들어가시고 단상에 있던 한 교수가 나와서 그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졸업장을 수여하니까 학생들이 또 막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수가 아들이 졸업할 때 나와서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됐다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 공적인 석상에서 두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appreciate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 상황이 우리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주의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한국인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어 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왜 이렇게 가족주의가 발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국에서 가족주의가 그 대목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보니까 역시 그 한국에서 가족주의가 발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근현대사가 굉장히 많은 전쟁과 분단과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인에게는 그래도 믿을 건 나와 혈연을 나눈 직계가족이다. 이런 의식이 강하게 뿌리 내렸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자원을 다 같이 이렇게 풀링을 해서 누군가를 밀어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주체로서의 가족, 그리고 가족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류학자들이 주로 말씀하는 공리적 가족주의 혹은 가족 공리주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하는 한국인의 가족 중에 하나가 기러기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게 외국인의 눈에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가족 공리주의를 내면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는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있으리라는 거는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가족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리주의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가족 공리주의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게 이제 인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 부분이요. 요 가족 공리주의를 보여주는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수 사회를 예를 들면 남편이 테뉴어를 받기 전, 이때가 남자 교수가 테뉴어를 받기 전에 부부간의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리어 때문에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뭐를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모 대학에서 교수들을 평가하면서 연봉제를 실시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서구식 연봉제는 안 되니까 전체 교수를 A, B, C로 나눠서 A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의 10%, 그러니까 월급에서 10% 인센티브. 중간이면은 그냥 C 등급을 받으면 기존의 월급에서 마이너스 10%를 깎겠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던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교수님의 사모님들이 다 남편들한테 전화해서 당신 A 받을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개인주의도 아니고 부부중심 가족도 아니고 가족이 전체 공리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거죠. 이럴 때 이제 여성들의 이 능력, 가족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발달을 해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가족공리주의 얘기할 때 들어가 있는 대전제는 공사 영역의 구분이 서양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는 바깥에서 일하고